2017년 IS 반군 세력 토벌에 우리나라의 FA-50 전투기를 실전 투입해 큰 성과를 내었던 필리핀 공군이 FA-50으로 도그 파이트 훈련에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인 F-22 랩터를 격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사실 이 소식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FA-50 파이팅 이글은 가성비 높은 초음속 경공격기로 해외 방산 시장에서 입지가 점차 커지고 있었죠.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이자 전세계 130여 대가 수출되어 이미 실전 경험까지 갖춘 경전투기인 FA-50은 지상에서의 K2 전차, K9 자주포와 함께 공중에서 K방산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카이와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 T-50과 동일한 외형 및 기동성을 갖춰 마하 1.5의 최고속도, 항속거리 2592km로 F-16, F-35 등 미국 전투기와의 연계성이 훌륭하다는 평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무엇보다도 FA-50의 최대 강점으로는 가성비가 꼽힙니다. 전세계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꼽히는 F-16은 이미 1990년대 후반 대당 600억에서 800억 원대의 가격에 수출되었고 4.5세대 개량형인 F-16, V는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에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. FA-50은 무장까지 포함한 대당 가격이 600억 원을 밑돌아 적은 금액으로 뛰어난 공군력을 확보하려는 국가들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현재 FA-50은 우리나라 공군을 비롯해 폴란드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에서 130여 대가 운용 중인데요. 카이는 아시아, 유럽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최종 목표로 삼고 로키드 마틴과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FA-50은 먼 거리에서 정밀유도 미사일을 통해 교전하는 BVR, 가시거리 밖 전투보다는 WVR 가시거리 내 전투와 같이 근거리 전투나 지상군을 돕는 근접 항공 지원 등의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FA-50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구상 최강 전투기로서 이견이 없는 미국 F-22 랩터를 훈련에서 잡아내는 성과를 냈다면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요? 지난 29일 군사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한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필리핀 제5 전투비행단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파이터스 저널의 내용을 게재하며 필리핀 공군의 FA-50이 2023년 고프 썬더 훈련 도중 미국의 F-22 스텔스 전투기와의 도그파이트 훈련 상황에서 격추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. 도그파이트 훈련은 전투기들 간의 근접전, 격추전을 뜻하는데요. 필리핀 공군은 자국군이 도입한 공격기 FA-52 5세대 전투기인 F-22를 잡아내는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냈다며 항공기 앞유리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을 함께 실었습니다.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건 아이가 어른하고 겨뤄서 이긴 셈인데 가능할까? 라고 의구심을 가졌으며 일부는 영화 탑건에 비유하며 파일럿이 매버릭 아닌가 하며 조종사의 역량에 따른 차이가 아닌지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F-22 랩터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최대 추력 18,000kg의 강력한 엔진을 갖추고 비현실적인 기동을 할 수 있는 전투기인데요. 아무리 꼬리를 내어주고 방어 위치에서 시작한 훈련이라고 해도 FA-50이 격추에 성공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저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 또한 F-22가 압도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은 BVR의 중거리 교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FA-50하고 F-22가 흔히 도그파이트라고 부르는 WVR 환경으로 들어와서 공중전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그 격차가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죠. 최근의 전투기, 즉 4세대급의 전투기들이 WVR 전투 환경에서 교전하다 보면 한쪽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F-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, 즉 고성능의 전투기는 자신이 큰 강점을 갖고 있는 BVR 영역에서만 전투를 하고 WVR 가시권 환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-22가 초고출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장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뒤섞여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과정에서 FA-50이 상대의 실수가 발생하면 F-22를 격추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. 반면 훈련 내 격추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반응도 많았습니다. 미국 군사매체 더 워존에 기고문을 올리는 항공 전문가 타일러 로고웨이는 F-22가 훈련 파트너를 가차없이 격파한다면 훈련의 가치는 무엇일까? 라고 말하며 방어 위치에서 시작해 특정 무기나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비행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. 또 다른 X 사용자는 댓글로 바둑을 4점 깔고 두는 격이라며 한마디로 봐주고 시작한 훈련이라고 저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2017년 IS와 연계된 테러 조직 토벌 작전에서 FA-50, PH를 이용해 실전 성과를 거둔 적이 있는 필리핀 공군은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
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계약한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사 레이더 등 최신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FA50 블록 20은 AIM 120C 암람과 아이리스 T 등 각종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며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완료되면 이 역시 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처럼 다시 한번 이름을 널리 알린 FA50 그리고 앞으로 양산을 시작할 KF-21 보라매까지 더해서 우리나라의 국산 전투기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져야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공군력 그리고 더 나아가 K방산의 무대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.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